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똑똑한 사람이 집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가용자금 확인 및 대출 계획입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전세 보증금과 현금, 저축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얼마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9억 초과 고가주택이죠. 주택 매수 시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됩니다. 이 점 유의해야 되겠죠. 주택을 보유하신 분은 매도 시 매매 가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를 매매하면 매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뭐 현금이라든가 하면은 총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주택을 매도 안 하고 타 주택을 매수 시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이 있고 이거를 매도 안 한 상태에서 타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걸 1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합니다. 요거를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뭐 상관은 없죠. 1년 이내 매도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래은행 방문하여 주택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연봉이 기준 이내에 들면요 70%까지 됩니다. 감정가에 주택 감정가의 70%, 시세의 한 70%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생애 최초 50%, 그 다음에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 기존에 집을 갖고 계셨다가 매도하신 분들, 그분들은 40%가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방공제라고 해서 방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공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방문을 해서 본인이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미리 체크. 근데 통상 요거를 미리 체크를 안 하시고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시다가 나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가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용자금 확인 및 대출 계획 계속 진행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대출도 안 알아보고 매수할 주택부터 알아보고 막상 계약하기 전 대출 금액이 본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안 나와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집을 보러 다녔던 그 시간과 노력, 요게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출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출 사전 확인.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만으로 확인 후 현장 답사도 안 하고 가격 흥정하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이 계시죠. 이렇게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도 확인을 안 하고 가격 흥정부터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거 얼마까지 가능할 것 같냐,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가격이 6억이다. 그러면 이게 뭐 5억 5천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요거는 지금 매수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매도인분이 뭐 6억으로 내놨는데 이걸 뭐 5억 5천에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까지
가격 조정이 될 것이냐 물어보면은 이거는 매도인분은 뭐 안 가르쳐 주죠. 안 깎아 주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약금을 가지고 5억 5천 정도로 5억 5천으로 해주면은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얼마 정도 조정을 해줄 수 있냐? 그러면은 매도인은 당연히 안 해주죠. 다음으로는 이제 집 종류 및 지역 선택입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할 것인지, 빌라를 매수를 할 것인지, 단독주택을 매수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예, 그리고 뭐 마당이 있는 집이 좋겠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골라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역 선택에 있어서 학군이라든가 직장, 교통, 편의시설, 거주 및 투자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지역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정보 수집 및 시세 파악입니다. 네이버 및 다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부동산을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등을 확인해서 정보 수집 및 시세를 파악하면 되겠죠. 부동산 방문 및 집 구경. 예, 마음이 드는 집이 있을 경우, 예, 요것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가급적, 요것을 보고, 예,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그럼 방문을 해야 되겠죠. 방문을 해서 집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가급적 신속히 결정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는 신속히 결정하는 게 낫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집을 봤는데 본인 마음에 든다. 그런데 본인이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남편분이라든가 자녀분들이 봐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보고 내일 시간을 잡아서 예, 내일 볼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보고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본인이 결정을 못 한다. 그러면은 남편이라든가 자녀분들이 밤늦게라도 당일날 봐야 됩니다. 당일날 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로 미루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이 시세 상승기에는 예, 이렇게 보고 나서 다음날 결정한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또 계약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시세 상승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당일날 결정하는 게 낫고요. 본인이 결정을 못한다. 그러면은 남편이라든가 딸이라든가 아들이 봐야 된다. 그러면 저녁 늦더라도 당일날 보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부동산 방문 전 사전 시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방문 전에 미리 시간을 예약해야 그 매도인하고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약을 안 하고 갑자기 방문해 버리면은 매도인이 그 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간 예약을 안 하면은 괜히 왔다가 허탕만 치고 가면은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노력 낭비.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문하기 전에 부동산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미리 전화를 걸어서 언제 방문할 것인데 그때 집을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개업공인중개사분이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집을 볼 수 있냐 이렇게 확인을 해주겠죠. 그래서 통상 요즘에는 다 이제 직장들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것도 중요하죠. 뭐냐면은 매수인이 본인이 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부동산 사장님께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줘야 그 물건에 맞는 그러니까 매수인 분이 본인이 이제 물건을 보고 이 집이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집을 이제 보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조건,
매수인이 원하는 조건을 부동산 사장님께 가급적 자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판단해서 그 조건에 맞는 집이 이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자세하게 부동산 사장님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잔금 치르기. 예, 매수자를 단독 명의로 할 건지 단독 명의 아니면 이제 공동 명의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단독 명의로 할 건지 공동 명의로 할 건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뭐 똑같습니다. 단독 명의로 하는 거나. 그러나 이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 뭐 9억 이하라든가 일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면은 뭐 큰 변동은 없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안 맞다면은 공동 명의로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 명의로 할지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특약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는 게 낫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기재를 해야 나중에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이것도 중요한데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잔금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잡으면 안 되냐면은 잔금일날 이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야 되는데 등기소에 가서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등기소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려면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잔금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후 일주일 내에 새로운 등기 권리증이 나옵니다. 인테리어 공사, 잔금일 당일날 입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할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변경됩니다.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잔금일날 뭐 도배장판 안 하고 바로 입주를 하겠다. 그럼 바로 입주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도배만 하겠다. 도배만 하고 입주를 하겠다. 그럼 도배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짐 빠지고 도배하고 이제 짐을 넣어야 되니까요. 요 시간이 걸린다. 이걸 참고해야 되고요. 도배 플러스 뭐 장판까지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예. 그리고 아예 그냥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잔금을 다 처리하고 나서 1주나 2주 정도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이 1주나 2주 동안 짐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를 바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잔금일날 바로 입주를 할 건지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할 것인지 미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